자, 저 시간에 강론으로 가치 문제, 그다음에 뭐였죠? 가치 인간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그 활동, 교육하기라는 주제를 다루고요. 주말에 좀 생각해 봤어요. 교육하기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텐데, 또 다시 궁금하지만은, 이전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은, 주로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활동을 지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강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교사의 적극적인 활동하고, 학생들의 수동적인 활동,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표현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또 그 언어적 전달이라는 데 크게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알면 말로 하고, 말로 하면 들으면 이해한다. 뭐 이런 도시. 이런 도식이 강의도 안 통한다는 말 내가 사전에 양해를 드렸죠. 근데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이제, 기능주의적 활동.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갖 것이 다 포함되죠. 훈련이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설득, 사회와 문화와 교조와 어느 것이든 간에 상당히 교조화 쪽으로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종교적인 측면이 많아요. 심리학에서의 러닝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요. 교육 활동하면 러닝. 전에도 얘기했지만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를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어떤 환경과 그 행동, 혹은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일련의 경험적 연구의 집체죠.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심리학 학습이라는 게 말이죠. 그 말을 다시 유지시키고 싶고, 가령 스키너의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이제 작동적 조건화라는 걸 연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환경을 조작하면은 배우적 조건을 어떻게 행동이 변하는가, 이런 거 이제 해서 대체로 외형 행동, 열과 강조, 누적주의, 수동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그 사람들의 이론도 좀 반대란 말이죠. 예를 들면 피아제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기가 막히게 있어요. 아까 오퍼런트 컨디셔닝을 두고, 작동을 하니까 행동이 변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행동주의자들이, 그 반대가, 행동을 하니까 작동이 변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거꾸로 놓는 그런 해석도 있단 말이죠. 물론 피아제가 학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발달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거 딱 하니까 영미 계열의 영혼주의적인 그 학습 이론이 그렇단 말이죠. 뒤에 행함에 의한 학습이라는 것도 있는데, learning by doing이라는 거.
이것도 아까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추정이 거꾸로 된 학습 인원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런 온갖 것들을 총칭해서 교육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무분별한 활동과 구분되는 교육 활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제 제2교육학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러분들 해답 나옵니까? 해보니까.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분명히 이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선 교육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추궁해야 할 것이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것부터 살펴보자. 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 그러나 거기에는 자발성의 전제가 돼야 되고, 강제된 활동은 좀 없을까요? 또 활동에는 주체가 있다. 나의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이 있다. 이런 것 같아 따져보죠. 또 그 의도, 그 맥락, 그리고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활동이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나는 그 동시성과 계열성이에요. 여러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시간 계열에서 A가 일어나고 다음에 B가 일어난다.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경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소방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나는 경우하고, 불이 나고 소방차가 지나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요? 전후 계열의 문제란 말이야. 또 되게 신임을 얻고 나서 충고를 하면 상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충고하면은 비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순서의 문제. 그래서 그러기 전에 다른 종류의 세계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세계의 전환이 일어난다. 어느 것이 본이고 어느 것이 본이가 아니냐, 어느 것이 유관한 것이고 어느 것이 무관한 것이냐, 본질과 비본질이 뭐냐, 안쪽과 바깥쪽이 뭐냐,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여타의 조건은 판단 중시되고 부차적인 여건으로 시키된다. 그런데 가령 음악의 연주 경우 이에 관한 청중들은 연주가 시작되면 슬슬 말을 주죠. 그때는 말보다는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비평가들이 차례가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들은 연주자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비평이라는 다른 세계로 안내합니다. 세계 전환에 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본회의에서 얘기하는 그 교육 활동은 무엇이냐?
우선 교육 활동 아닌 것을 배제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지? 그 방법은 내가 얘기했죠. 여기 현상할 때. 배제할 것은 뭐예요? 정치 활동을 배제하겠지? 투표하는 거, 교육 활동은 아니죠. 투자하는 거, 무슨 활동이에요? 경제 활동. 경제학자들이 참 똑똑한 거야. 그 규정한 거야. 그 경제의 내재적인 변화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든 거야. 교통 질서를 따르는 사회 활동. 이것도 교육 활동이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공연하는 문화 활동, 예배를 드리는 종교 활동,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정체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닌 거.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또 아닌 것이 있지. 그건 뭐예요? 기능주의 교육관들이 얘기하는 것들. 온갖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그 활동들. 성숙, 발달, 학습, 훈련, 교권화, 뇌물공여, 보장이라는 게 뇌물공여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수가 없어. 모방, 동일시, 정신치료, 의사소통, 세뇌, 선전, 조작, 설득, 광고, 사회와 문화와 교조와 전향, 그런 것들과는 구분이 돼요. 교육활동이라는. 이게 상당히 축소가 되죠. 교육활동이라는. 근데, 여기 현장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순수한 의미의 교육활동은 접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활동의 양상은 이론적인 개념이야. 되게 양태가 나타난다. 다른 활동과 섞여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절충의 형태로 우리는 나타나는데 거기로부터 활동의 양상, 체제, 유형을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이론적으로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활동 연구의 어려운 점이다. 교육 안에서의 활동은 그 교육의 맥락 안에서 규정되는 거거든. 근데 교육의 맥락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교육의 맥락. 무슨 의미가 떠올라요? 우선 선진과 후진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이고, 그들 간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적 교섭이 요청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교육적 규칙이라는 게 상정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 본위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선진과 후진은 우열보다는 수단이 되는 거고, 교육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육 소재의 품위와는 상관이 없고 어느 품에서나 일어나는 것이고, 교육적 교섭의 내재력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큰 범주로는 상부 활동과 하와 활동, 그 다음에 교육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이에요. 상당히 독특해요. 상당히 독특하다. 그리고 그 맥락의 뒤에는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환경 조성, 또 환경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활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응의 실패 성공에 따라서 그 교육 활동의 양태가 결정돼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독특하다, 활동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규정해 나가느냐는 문제가 있죠. 구체적으로 그 요소와 전체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상부활동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상부의 내재를 따르는 활동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그에 대한 좋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 적당한 의의를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죠. 상부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발표를 약간 유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전혀 뭐 이 얘기 안 하면 안 될 테니까. 상부활동은 현품의 가장자리 끝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사태와의 접촉이다. 그래서 현품의 한계, 문제, 변칙, 부조리, 딜레마, 모순, 패러독스, 불균형이 발견되고, 그런데 자기한테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어떤 선진이 있고 흔적이 있다. 그들에게 청교할 수도 있는 거죠. 지도를 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습과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새로운 품소의 모임, 혹은 균형, 새로운 균형, 이런 게 있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과거의 범위를 청산하는 거. 과거 본이 버리기. 그리고 새롭게 다른 평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부활동 시작이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하와 활동은 또 단적으로 말해서 하와의 내재를 따르는 활동을 통째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 내가 이미 상당 부분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직도 의의를 발견이 어렵다 그런 건데, 하와 활동 제자의 품위를 식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체이품에서 동체이품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과품과의 만남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후진에게 청학하기,
제자의 상부를 촉구하기, 적당한 수준에서 과제 제시하기, 시범 보이기, 반응 유도하기, 타증하기, 혹은 그런 활동의 일련의 반복 같은 것이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나 기회가 된 데는 언제까지 정식으로 명칭을 구해서 발표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약간 보조하기도 하고, 이 정도 얘기하고, 더욱 특징적인 것은 교육적 교섭의 활동이에요. 교육적 교섭 활동. 이 교육적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면대면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상부 내지를 따르는 사람과 하와 내지를 따르는 사람의 만남인데, 직접적인 만남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나 교육의 고습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과 하와의 두 가지 성향 활동이 서로를 요청하는 어떤 양표가 나타납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검토할 텐데, 품위의 식별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한 청학과 청교, 어떤 질문을 하는데, 교자들 갔으니까 가르침으로 학자들이 배우만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 어렵지. 근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스승 되기를 요청함, 제자 되기를 요청함, 그 말을 약자로 쓴 것을 누가 해? 내 이론에서는 알겠어요? 또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소재 설정. 그 다음에 수인 이교, 상대에 따라서 다른 하와 활동하는 것. 영적응과 안적응, 소재의 시범과 실습, 교육적인 시습, 교육적 교섭의 조율, 교육 여건의 조성과 대응 활동, 교육과 환경의 평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각각 것을 별도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자, 교육적 교섭의 출발은 그 교섭할 교육 주체의 실험품을 파악하는 거거든. 그렇죠? 독특한 활동이지. 그러니까 가능한 자기의 형품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활동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 품위가 이 정도다. 남은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드러내요. 상대가 식별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는 품위의 양태와 양상이 달라요. 품위에도
가령 은폐의 사회적 조건이 들어가면은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렇지. 많은 공산주의자가 드러낼 수 있어, 없어? 요즘, 북한 찬양하는 종북 사상이 있는데, 그거 드러냈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상과 양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증득과 지득의 부분. 그러니까, 남이 말을 듣고 그냥 듣고 말하는 거, 이게 품위가 안 되죠.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후지는 과품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선지는 미품과의 만남. 그러니까 후지의 입장에서 선지는 대단한 사람으로 안 보일 때가 많아. 오히려 멍청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신통한 법력을 발휘하죠.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다 그냥 풀어버린다든가, 거스로 그렇게 앉아있다가, 바온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어. 자신의 품위를 바라보는 건 참 힘들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 눈에 어쩌고 하는 게 있잖아. 안 보이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눈을 빌려서는 그 타인은 후진보다는 선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 선진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관 성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품위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뭐냐면은, 환경에 대한 규정의 차이예요. 문제 규정, 난제, 의 처리, 아까 이거 선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후진은 해결하지 못한다. 문제 상황이라고 그러죠. 후진이 대단한 사태라고 평가하는데 선진은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다른 거예요. 어떤 과제를 두고 쉽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또 선진, 후진의 판별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또 오해와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선진의 형품, 후진의 형품은 내가 보기에 오류의 유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덩어리. 그게 진짜 그 후진의 형품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그 일관성이게.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그 질문에 형품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답은 모방할 수 있는데 질문은 모방하기 힘들거든. 강의 끝날 때 하고 싶은 질문 적어내라는 게 이제 김상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나도 그거 봤는데 수요일까지 하는데 사실 수요일까지 필요하거든.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 되게 진짜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할 때 힘들죠? 왜 그래? 모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에서 보고 베꼈으면 좋겠는데, 그 베낄 일이 아니더라. 선필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의 편견, 공포, 질문, 관심, 혼동, 탐구, 그 흥미의 전환,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단지 말 듣고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그 당시 수준에 맞는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육이 인문과 관계되는 것인데 참고할 것이 많은 상대가 선진이고 하고할 것이 많은 대상이 후진이에요. 이건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검증된단 말이죠. 그걸 내가 전 시간에 언젠가 1차 과정과 2차 확인자만 했죠. 교육을 통한. 이건 매우 중요한 교육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는 다른 어떤 교육적 처방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를테면은 그 교육적 인식론 같은 것이죠. 그에 관해서는 이제 이 강좌의 마지막 날 교육적 인식론과 관해서 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학과 청교, 이것도 고유한 교육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잠깐 비쳤지만은 우리 주변에 선진이 너무 많죠. 그래 안 그래? 자기가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전 인류의 반은 선진이고 반은 훈일이라고 봐야 되겠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상대를 스승과 제자로 꼬시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교육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거 쉽지 않다고. 어떻게 꼬신다고 그랬죠? 생각해 봤어요? 이 비법을 아는 사람 아마 그 교육학에서 모르겠도 박사 이상의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자 모시기, 스승 모시기, 후진을 제자로 모시고 선진을 스승으로 모시는 어떤 비법. 역사적인 사례도 좋고. 그런데 내 생각은 뭐 큰 가설이지만 숫것의 성질이 어떤 것을 알고 암것의 성질을 짚고 있으면 반드시 숫것이 암것을 찾아온다. 이런 묘한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와의 내재를 따르면서 많은 후진을 대하면 거기서 제자가 나타나고 상부의 내재를 따르면서 많은 선지를 대하면 그 가운데 스승이 나타날 거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하고자 할 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스승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면 돼요.
청학하고자 할 때는 자꾸 기적을 보이고, 후진한테는 기적이에요. 선지는 활동이. 너도 공유할 수 있다. 이 기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역사적인 사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있어요. 예수는 어땠어요? 호숫가의 어부를 보고.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대는 어부로 일생을 소비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가자. 나는 그대에게 인간 잡는 법을 가르치리라. 어찌하여 어부 따위로 그대의 인생을 활성하고 있는가? 딱 이거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청학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기적을 보이지 않았다면 따르지 않았을 거야.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따랐겠지. 내 마음은 정확한 거지만. 소크라테스도 변명한 방법을 썼어요. 더 보면 교활한 방법을 썼지. 상대방한테 모른 척하고 나오는 거야, 그냥. 고개 숙여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와. 그러면 스승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가 청교를 하게 되지. 그래, 안 그래? 청교를 하게 되지. 석가의 방법은 또 뭔지 알아요? 석가. 그 석가가 있을 당시는 굉장히, 지금도 인도에도 많지만, 외도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불교 외에 다른 도를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예, 은근 많죠. 근데, 석가는 그 외도하는 친구들 가운데 가장 수석인 사람.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됐어? 그 제자 모두가 내 제자가 되었거든. 대단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겹지자한테 청교를 지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야, 오늘 내가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사리푸트라, 네가 가서 좀 가르쳐봐라. 또 뭐지? 불가에서는 그 시험 기간을 둔다고. 본인 동의 없고 힘자 후련하고 부모의 승낙을 받고 그리고 4개월 후 수행생의 도움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자를 시험하죠. 또 다른 사례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스승을 인계하는 수도 있죠.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하산하라. 누구한테 가서 너를 더 청해라. 이런 그 사례 있어 없어? 제자 양도하기도 있어요. 제자 양도하기. 이놈 쓸만하다. 네가 지도해라. 교류격이나 교육적 반대의 경우, 우리가 청취를 어려운 경우는 스승과 제자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학청구 활동이라는 게 독특한 게 있다. 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설정.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령 기능주의 교육과는 말이죠. 목적을 규정하고 교육을 열어놨어요. 그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교육 본질은 또 반대예요. 교육을 보존시키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열어놨어요. 그런데 교육 소재가 되는 수독의 종류는 엄청나다고 뭐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선비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하지만. 그런데 그때 소재의 범위를 축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육에서의 소재 설정은 선택된 중심적 주제나 대상의 관심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확정이 돼야 돼. 또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선진과 후진의 구분이 잘 안 돼요. 가끔가다 전인격적 스승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있을 수 있어요? 전인격적 스승. 그러나 종교에서나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령 소재 설정에서 뭐 학문이다, 학문에서도 물리학이다, 물리학에서도 소립자 영역이다, 이렇게 북한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야 선진과 후진이 분명해지고 아까 포커싱이 된다는 거죠. 교육 관계에서 요즘 융합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융합교육 알아요? 또 어떻게 선전이 되고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융합교육 나 잘 모르는데 거기서 융합된 전체가 무엇이냐는 게 중요할 거야. 아무리 융합을 해도 세계 전체가 있더라. 어떤 것이 융합된 거냐. 그것이 규정되지 않으면 질이 멸려지고 말아요. 우스갯거리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대개의 경우 일상적 사태를 학제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융합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날 브루너가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에스키모 생활 가지고 무슨 뭐 물리적인 측면, 무슨 생물적인 측면, 무슨 사냥하는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다면성을 이제 드러내는 그 소수융합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조심이다 이거. 그때는 각 분과 학문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교육을 한다고 해서 분과 학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아까 그런 경우는. 자기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은 그 분과 의식이 있지만은 그 상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앴다가 아니라 자기는 가지고 융합교육을 하면서 상대는 그걸 감추고 모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식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너무도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요. 소재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재의 수준 설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차 상품이라는 것이라 규정을 하는데, 차 상품, 제자의 차 상품이라는 건데, 그 사람자의 흥미, 능력, 한계, 좌절을 이제 참고해서 발견하고 설정하는 거거든. 그리고 난이도 조절하고 과제를 조각낸다는 거. 또 교육이 진행하면은 그 표정을 이동시킨다는 거. 이런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재의 개별화. 소재의 특이한 점은 그 교육 주체와 무관하게 설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의 향수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거든. 이와 관련해서 내가 경험주의 신론의 문제점을 적시해 볼게요. 경험주의 대표자죠. 그가 말한 말이 무슨 말이야? 백지에다가 프린팅한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백지에다 프린팅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무지 상태를 가정한 거야. 근데 사람은 절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무지한 상태가 아니야.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모종의 답이 있어요. 백지가 아니라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그 전에 나한테 제일 훌륭한 제자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똥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생각했어요. 이상한 비유지만. 그런데 어떤 친구는 밑이 구멍이 안 나가지고 똥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무리 밖에서 뭘 좀 새로운 물을 가려고 해도 똥물 때문에 전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밑 빠지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냥 쑥 들어오면 쑥쑥 다 들어가요. 쫙쫙 빨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곳은 약간 구멍 뚫려가지고, 교체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예. 조금씩 변하는 거. 나한테 제일 훌륭한 제자가 조금씩 변하는 거야. 똥물이. 조금씩 변하는 거야. 똥물에서 안 된다. 그냥 뭐가 있단 말이야, 항상. 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변하는 거지. 또 하나는 절대적 환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걸 아까 했죠. 그런데 경험주의는 그 절대적 환경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보편적 의미의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거 잘못이에요. 그래서 소재 설정의 그 개별화는 사실은 그 높이뛰기가 제일 좋은 비유야. 높이뛰기. 어떤 놈은 1m가 옳고, 어떤 놈은 1m 20이 옳고, 30이 옳고. 그렇죠? 또 진전함에 따라서 1m로 1m 20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기계 설정이라는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고스키가 쓴 말인데,
그 다음에 명정과 암적응. 플라톤의 동굴의 신화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나와요. 다음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눈을 망치고 돌아왔다. 그림자 말고 뭔가 다른 것을 본 일이었기 때문에 그림자만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너무 캄캄해도 안 보이고. 근데 상부자한테는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하와리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래서 각자의 현품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로 진입하는 문제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내 가령 명적에서는 선진에 대한 판단 유보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옛날 부러운 표현인데 불신의 의지적인 연장이라는 말. 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너무 부러운 거야. 덕질하고 싶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데 의지적으로 믿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암적응으로서는 허물쓰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러 어수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수가 원래 신이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재의 시범과 실습. 소재의 시범과 실습인데, 그 경우는 교육의 실습도 포함돼요. 그건 이제 앞으로 얘기할 메타 교육할 때 얘기할 거야. 그러나 교육이 소재가 아닌 경우라면은 이제 국어, 산수, 자연고, 음악, 미술, 뭐,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꿈이 자체가 체험의 구조니까. 그리고 이것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 해요. 체험이라는 것은. 근데 체험이라는 것은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또 말로 전체를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맛을 보고 그걸 말로 표현해보라. 힘들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긴 있더라만 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시원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시원하다는 건지 말이야. 국물이 참 시원하다. 시원한 거야. 그것보다 제일 쉬운 게 뭐야? 먹어봐. 그럼 되잖아. 한마디로. 체험시키는 거야. 그래서
스승의 시범과 제자의 실습이라는 게 불가피하다. 어느 소재를 택하든 간에. 그리고 그 시구와 실습은 어떤 현장보다는 그 현장의 필요한 특징만을 응추할 상황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속도와 수준을 조절한다든가, 실수하다가 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 이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스승의 실천이 따지 못하는 하와 소재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했어요. 골프 가지고 스승이 되고자 할 때는 골프를 칠 줄 알아야 돼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고. 도덕을 가르친다. 제가 시범을 볼 수 있어요. 행실로 볼 수 있어요. 말만 가지고 안 돼요. 네. 그림을 가르친다. 그릴 줄 알아야 돼. 시범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스승의 시범이라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제자의 전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해요. 제자의 품위의 역경, 제자의 큰 품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그 수준에 맞게 문제, 장애, 도전,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비교적 위험이 낮은 상황을 구성해서 시도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 피드백을 준다든가, 자기 시범을 따른 것에 대한 코멘트를 한다. 이때 언어적 소통도 필요한 거예요. 이건 들었고 저건 들었고 시범과 더불어 동시에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언어가 습득되는 거예요. 언어만이 아니라 체험을 동행하는 언어. 그러면서 언어가 습득되는 거예요. 체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실습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말로 듣거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해보면 의외로 쉬워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언어로 대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언어가 요구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공연에서의 실수하고의 차이는 있죠. 그래야 그래. 공연하는데 실수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연습은 실수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스승이 시범을 보일 때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예견하기도 하고 그 차이를 인식하기도 하고 그 차이를 줄이는 활동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자신이 실제로 해보고 이런 겁니다.
시범이 된 실시간과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의 구성을. 이게 중요해요. 통찰이 없는 숙달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그 중간에는 품이 교란에 따른 엉킴이라는 게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전의 품위 요소와 이후의 품위 요소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에는 항상 엉킴이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전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제대로 조정이 안 되니까. 전체에 구성이 안 되니까. 골프 자세를 바꾸려겠다고 망해버린 선수들이 많아요.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엉킴이 있어요. 그것이 좌절해서는 안 돼. 애초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습을 계속해야 돼. 그걸 완성이라고 해요. 그 완성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그 품위를 완성시켜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흔히 많이 가는 게 돈오냐 점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돈오 다음에 점수가 오고 점수 다음에 돈오가 오고 돈오 다음에 점수가 오는 거지. 저는 1년의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교육적 시술이라는 활동. 그러니까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하고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개별적인 완성의 시간을 주는 것. 또 품소의 분화와 통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교육을 진행하다가 어렵고 쉬운 것을 잘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이 교육적 시수인데,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맹자가 조성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어리석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은 어떤 놈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밭에 우리 벼가 2cm 컸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었냐 했더니 뿌리를 약간씩 뽑아 올린 거야. 그걸 갖다 조선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술과는 반대예요. 이에 비해서 또 불가에서는 이 석가모니가 쓰는 방법인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 이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후 문제가 있습니다. 칸트 들으라고 했대. 그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대답도 안 해. 대답 연기하는 아무 소리 안 해. 시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일촉즉발의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해결을 위한다.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어린이를 기를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질문을 나를 했어. 지금 답해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내가
저는 대학 갈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금방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무기한 거죠. 석가모니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교육적 교섭의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스승과 제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서로 잘 한쪽씩 묶는 상황 있죠? 그래야 그래. 한 놈이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지. 같이 뛰어야 된다는 거야. 2인 3각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요구를 나누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계획이라든가, 문제의 예고라든가, 상대방의 피드백을 요구하고 응하기라든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대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든가, 스승과 제자 서로가 상대의 환경이거든, 여건. 그러니까 서로 추임새라는 게 필요해요. 교육의 추임새라면 뭐가 있을까? 얼씨구 잘하십니다. 얼씨구 잘한다. 이런 식의 서로 추임새. 반응, 또 과제의 제시, 리듬, 속도, 페이스 맞추기. 이런 거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 간단히 내가 교육적 관계 유지와 관련해서 있는데, 교육의 품위 조절. 한나는 하와 품위가 굉장히 높은데 한국 품위가 낮다든가, 그럼 갈등이 생기죠. 저 교육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이제 다음 시간에인가 얘기할 메타교육, 품위를 조절하는, 교육의 품위를 조절하는,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의 조성과 대응.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 이외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처한 역사적인 시기, 장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활동의 양태가 결정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여건의 조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육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해요. 무엇이 교육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인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특수한 것일수록 그 내부적인 의미는 확장되겠죠. 그만큼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품위의 솔직한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 같은 거 아니야, 그지? 야, 이거 그래가지고 모양 뭐 구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넌지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지. 이 여건 조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공동체 구성원이 상부 경험도 하고 하하 경험도 해야 되는데 주로 하하 경험을 한다. 그러면 공동체의 소집단을 만들면 되겠죠. 이 여건 조성이에요. 조금씩 가르치고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균형 있는 삶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산부인과 하원이면 서로가 여건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교육과 환경의 평가. 라고 중요한 거. 뭘 하든 간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주제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교육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더 지속을 못하던 어떤 데 이유가 있는가, 좋은 여건은 무엇이고 나쁜 여건은 무엇인가, 또 내가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효과가 나오는가, 이거 주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주시하면서 그 평가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게 다시 그것이 하나 인풋가 된다면은 또 훌륭한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몇 가지 교육 활동에 예를 들었지. 독특해요, 안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활동과 다른 면모가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었을 뿐이야. 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은 지금 교육학에서 다뤄진 주제 아니에요. 전혀 안 다뤄진 주제랍니다. 오케이. 이게 15번 쉬고 또 연습해서 얘기합시다. 오케이?